안녕, 소율아. 편하게 할게.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우리 소율이가 연대 수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기계공학과? 맞지? 맞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할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일선 대진고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연세대 기계공학부 합격하게 된 배소율입니다. 그랬구나. 일단, 대진고를 선택했던 이유가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대진고를 선택한 이유는 뭐지? 네, 저희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당시에 집현반이라는 그런 소수활동에 그런 소문도 있었고, 또 집현반 친구들의 생기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준다는 그런 이점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진고에 진학하게 되면 그 집현반에 들어가서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대진고를 선택했습니다. 지편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대진고를 선택했구나. 근데 대진고도 역시 잘하는 애들 너무 많잖아. 맞습니다. 내신 경쟁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치. 그래서,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대략적인 내신 성적은 3학년 1학기 정도까지 어느 정도 나왔니? 저는 1.51이었습니다. 1.51. 그러면 대진고 가기 전에, 내신을 받기 위해서 중학교 때 좀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갔었니? 국영수 탐구 정도? 네,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수능 문법 개념을 한 2, 3회 정도 회독을 했던 것 같고, 그 외에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1학년 거까지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은 수2까지는 선행이 완료된 상태였고, 영어는 이제 고3 모의고사도 그때는 풀었었는데 그걸로 감을 유지하는 정도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통합과학은 딱 개념 정도 끝내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원과목은 선행하진 않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로는, 그러니까 이과 쪽으로 생각한 건 언제부터야? 그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좀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과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내가 대진고는 사실은 잘 아는 정보가 많지 않아서 그냥 대진고는 어떤 학교인지, 수시에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지편반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내가 알기로는 대진고가 약간 AI 이쪽에 조금 아이들한테 조금 어떤 베니핏을 제공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겠니? 네, 먼저 대진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다른 이유로 각각 이점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인공지능이나 그런 코딩을 활용한 수업도 많이 있고, 그런 과목이 좀 타 학교에 비해서 잘 개설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쪽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서 1학년 7반이라는 이 AI 학급이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AI 학급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도 2학년, 3학년 때 AI 수업을 원할 때 저는 그 학급에 소속돼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좀 먼저 기회를 주시기도 했고, 또 정보 선생님도 저에게 제 생기부 관리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학급 분위기가 좀 잘 잡혀 있어가지고 모의고사 성적도 타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내신 경쟁력 이 조금 약한 친구들도 이제 모의고사로 좋은 학교들을 많이 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지편반은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 거니? 지편반은 아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합산해서 상위 30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편반 안에서도 사실 각각 진로가 굉장히 다르고 또 학교 차원에서 이제 선배 멘토링 하러 선배분들이 오시기도 하지만 그런 걸 좀 잘 활용하고 또 생기부 관리 측면에서는 본인이 얼마나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학교 차원에서 이제 코딩을 활용한 심화 탐구들을 많이 지원해주긴 하는데 결국 그것들을 본인이 좀 주제를 찾아가고 해야 선생님들도 이제 그 틀을 만들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타 학교에 비해서 인공지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한다면 본인이 좀 진로를 많이 생각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기회는 열려 있지만 어차피 본인이 하기에 달려 있다라는 내용 같아. 그치? 네,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AI나 이쪽 지편부에서 이제 한 정규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학교에서는 아무튼 신경을 쓰고 있는 형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능 공부는 어떤 방법으로 했었니?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겨울 내내 기출 공부를 위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선택 과목을 모두 2학년 때 선택을 마친 상황이어서 개념이랑 기출을 그때 모두 끝낼 수 있었고 이제 3월 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는 시중 엔제들을 좀 되게 많이 풀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3개월 동안은 시중 엔젤 위주로 공부하다가 6월부터는 모의고사의 양을 되게 본격적으로 늘려가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국어
국어 학원만 유지하면서 모의고사를 음. 계속 공부 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수능 탐구 선택 과목은 어떻게 됐는지 물어봐도 될까? 저는 물리학 1이랑 지구과학 1 선택했습니다. 학종을 아마 염두에 뒀을 것이고, 네, 학종이라고 하면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되는 상황에서 사탐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탐을 선택하지 않고 과탐 2개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 먼저 저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하더라도 제가 지원한 특정 대학에서 과탐 2개를 꼭 선택해야 하는 그 최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였고, 사실 2번째로는 그 사실을 몰랐을 때에도 사탐론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그게 제가 내신 때 과탐 공부를 하면서 되게 그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사탐을 한 번도 통합사회 말고는 공부해 본 적이 없었기도 했고, 또 제가 물리랑 지구과학 2과목을 굉장히 좋아하는 과목이어서 이걸로 해도 수능 최저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정시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었는데, 이과를 가면 당연히 이제 과탐이 가산점이 있으니까 제 기준에서는 사회탐구를 선택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망설임 없이.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과탐 2개를 선택했던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은 어떻게 만족스럽게 잘 나왔니? 저는 평소 모의고사는 보다는 되게 못 봤다고 생각하는데, 언어와 매체 2등급, 미적분 1등급, 영어 2등급, 물리학 1 2등급, 지구과학 1 1등급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 그래도 꽤 잘 본 편이네, 현역치고는. 자, 그러면 그래도 꽤 잘 본 편이지만 지금 연대 기계공학과를 정시로 갔다고 한다면 이 성적으로 정시 합격선이 나올까? 제 생각으로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기계공학부가 정시에서 조금 많이 높더라고요. 맞아. 왜냐면 네. 기계공학과가 취업률 깡패야. 취업이 너무 잘 돼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서 아마도 수능 정시에서 꽤 높은 성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을 거야. 수능 준비하기 위해 대치동 수업을 들어본 적은 없니? 이제 수학이랑 물리학 1, 지구과학 1은 대치동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을 이제 라이브 수업을 했었고, 현강이 풀렸을 즈음은 수능을 보기 한 2달 정도여서 막 현강을 많이 왔다 갔다 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라이브 수업은 뭐 그러니까 거리에서 뺏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자료 제공받고 하는 거라서 충분히 효과는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치동 수업을 듣는데 가장 고민되는 이유가 이제 거리일 것 같은데, 저도 막판에 현강을 다니면서 저는 주 1회를 대치동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빼앗기는 시간이 많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때 도로 상황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어서 대치동 현강을 고민하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라고 조금 더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라이브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강이랑 사실은 크게 다른 느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특히 약한 과목이 있다면 이제 라이브를 수강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사실 이제 본인한테 맞고 그 집에서 또 제일 가까운 학원이 아무래도 저는 수능 공부에 있어서는 가장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혹시 윈터스쿨은 경험한 적 있니? 네, 저는 고2 겨울방학부터 윈터스쿨을 다녔었습니다. 그 윈터가 기숙이니? 아니에요. 그냥 이제 8시부터 등원해서 12시까지 의무 학습하고 집으로 매일매일 하원하는 구조였습니다. 아, 그래? 네. 고2 때, 그러니까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맞습니다. 그 상황. 네. 어때? 도움이 많이 되었니? 저는 진짜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윈터스쿨을 다니면서 좀 그 생활 습관 면에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제가 아침잠이 많은 편이라서 겨울방학 때도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아침 시간을 좀 날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윈터스쿨에서 가장 도움을 받았던 부분이 8시까지 의무적으로 등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아침 시간을 정말 낭비하지 않고 공부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 생활 습관 잡기에는 윈터스쿨 가서 조금, 루틴이라고 하지. 그걸 바로 잡는 데는 나도 생각했을 때 도움이 될 것 같긴 해. 관리형 독서실은 경험이 있니? 네, 내신 기간에 주로 관리형 독서실을 다녔습니다.
방학 때 말고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아무래도 윈터스쿨이나 같은 것처럼 좀 하루 종일 그런 데 없을 수 있다 보니까 좀 독서실을 옮겨 다녔는데요. 관리형 독서실도 내신 기간 중에는 큰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조금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편이면 저는 막 적극적으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학원만의 스케줄이 있기도 하고 거기에 본인의 공부량을 좀 맞추다 보면은 좀 억압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혼자 공부하는 걸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기도 했고 고2 때는 특히 학원도 되게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형 독서실을 다니면서 사실 독서실 안에 있었던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럼 방학 때는 이용할 수 있으나 네. 학기 중에 관리형 독서실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독서실 자체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다 네, 보니까. 그렇구나. 보니까 정시와 수시 지금 본인한테, 현역한테 가장 맞는 건 어떤 게 현역한테 잘 맞는 것 같아? 네, 저는 수시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치. 왜냐하면 제가 정시를 한번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게 정말 긴장도가 너무 다르고 또 특히 1교시 때 긴장이 안 풀려서 국어 난이도가 실제 난이도보다 훨씬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의 현역 친구들한테는 무조건 수시를 챙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맞아. 현역은 수시가 답이야. 근데 애들이 잘 몰라서 자꾸 정시 하는데, 맞아. 자, 수시라면 성적 말고 학생들이 또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탐구 활동일 것 같습니다. 그 생기부 안에 쓰여지는 그 연구가 사실 대학들이 보기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성적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만약 본인이 특정 학과에서 중요한 과목인데 내신 성적이 조금 낮은 편이라면 그 과목의 세특을 더 신경 써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생기부 활동에서 1, 2학년 때 보통은 진로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조금씩 시도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3학년 때는 꼭 자기가 특정 하나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좀 관심 있는 몇 개의 주제, 크게 5개 정도의 주제를 뽑아서 그 주제들을 바탕으로 심화 탐구하는 게 저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코딩을 활용한 탐구들을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대학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지금 생기부 얘기를 잠깐 내가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해진 게 있는데 네. 진로가 1학년 때부터 정해져 있었니? 저는 그랬습니다. 기계공학을 가고 싶었어? 사실 기계공학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1학년 때부터 천문학으로 생기부를 계속 맞춰왔었습니다. 그래서 1, 2, 3학년 때 비교적 그 생기부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편이었고 그 희망 진로에도 항상 천체물리학연구원이라는 그 멘트를 써왔었는데 이제 막상 원서를 넣을 땐 저희가 이제 또 07년생이 사람이 많다는 그렇지. 이야기도 있고 이번 입시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향 지원을 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 작년도 입결해서 기계공학부의 내신 성적이 천문학과보다 낮기도 했고 또 천문학과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5명밖에 뽑지 않는다는 거에 조금 제가 두려움을 느껴서 기계공학부는 또 많이 뽑는 과이기도 하고 내신 성적도 조금 안정권이었어서 천문학과보다 더 그래서 과를 조금 틀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였구나. 네. 원래는 천문학과 쪽으로 이렇게 생기부가 맞춰져 있다가 네. 이번 원서를 쓰면서 약간 좀 바꾼 네. 상황이었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행평가랑 탐구보고서, 지금 탐구보고서 얘기를 했는데 중요성을 어떻게 준비했니?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년 7반 그 AI 학급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정보 선생님들이 저에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도 했고 제가 코딩을 배우려는 의지를 조금 보여서 그 선생님들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원하는 주제를 뽑으면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어떤 심화 탐구 활동할 수 있는 추후 그 AI를 활용한 주제들을 몇 개를 추천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원하는 심화 탐구 주제를 하나 뽑고 이제 그 그래프를 구현하거나 어떤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현하는 데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1, 2학년 때 해커톤이랑 메이커톤에 많이 참가를 했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대진고가 AI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배들한테 코딩 기술을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랬구나.
대진고 수행평가는 대체적으로 어떤 형태였니? 저희는 이제 주제 탐구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또 대진고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제 탐구라고 하면 이제 그 과목과 관련해서 학생이 원하는 주제를 이제 융합할 수 있는 활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생기부에 써줄 수 있는 내용도 풍부해지기도 하고, 그 내용 자체가 이제 학생의 진로와 연결된 것일 거니까, 아무리 관련이 없는 과목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와 제 진로는 관련이 많이 없었지만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좀 융합을 억지로라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대학에서 좀 더 좋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대 면접 전형이었잖아. 네, 면접에서는 생기부 기반이었니? 재시문 기반이었니? 저희는 재시문 기반이었어요. 재시문. 그러니까 생기부는 전혀 안 묻고 재시문에 관련돼 있는 거 질문이었구나. 네. 혹시 기억나는 질문 있니? 이게 비대면 면접이었는데 재시문 내용이 그 쿤의 패러다임이랑 그 반증 가능성, 까마귀와 관련된 그 귀납법 내용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문들을 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교해보는 그 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구나. 그 면접 준비도 따로 했었니? 네. 저는 수능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연대 재시문 면접이 이제 수능 끝나고 3일 뒤였어가지고, 맞아. 사실 제대로 준비한 건 이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러면 준비를 제대로 했었다. 혹시 컨설팅을 받아본 경험은 있니? 수시 컨설팅을 이제 6장을 쓸 때 한 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좀 전체적인 틀을 계획해 주시기도 했고, 뭐 제가 이제 카드가 좀 많이 남았었는데 그 카드들을 좀 어떻게 활용할지를 추천받는 면에서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었어? 네. 알겠습니다. 대진고, 일단 대진고에서 동아리 어떤 활동 했었지? 저는 이제 1학년 때는 방송부를 했었고 그건 비교적 좀 진로와 관련이 없었고 2학년 때는 이제 제가 수학물리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프라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렇구나. 대진고에 추천할 만한 동아리가 있으면 좀 얘기해 줄래? 제가 1학년 때 이제 방송부를 했던 이유가 그때 그 물리 관련해서 좀 밀어주는 동아리가 없었습니다. 그 과목만 한정해서. 근데 그때 지금 생각했을 때 약간은 후회되는 게 꼭 물리가 아니더라도 사실 과학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동아리들이 많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SCI라는 저희 학교에 가장 유명한 과학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에 가면 사실 굉장히 많은 과학 주제를 다룰 수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진로를 찾는 1학년 친구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만약에 본인이 자신이 이과거나 문과여도 괜찮지만 좀 진로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포괄적으로 주제를 다뤄주는 동아리에 들어가주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SCI? 네. 경쟁률이 상당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화학 동아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의학 동아리도 뉴턴치라고 또 유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화학 생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 은근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좋다. 근데 네. 동아리에서 왜냐면 주제 탐구 이런 것들을 거기서 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맞아요. 상당한 이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네. 동아리 중요해. 혹시 공부하다가 슬럼프에 빠져본 경험은 있니? 저는 6월달쯤이 아마 가장 좀 지쳤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극복했지? 그때가 이제 내신이 막 끝나는 시기이기도 했고, 이제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제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와서 조금 방심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딱 그 시기에는 좀 확실한 휴식을 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신 공부를 하면서도, 내신을 사실 1년이란 긴 시간 동안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달 공부하고 팍 쉬고 또 한 달 공부하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좀 에너지를 얻었었는데 수능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차라리 그 시기에 좀 확실하게 2주 정도 저에게 좀 쉬는 시간을 줬더라면 그런 식으로 좀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수능 롱텀이니까 네.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지칠 수도 있지. 그래서 휴식으로 극복을 했다라는 거지. 대진고 추천할 만하니? 저는 사실 제 동생에게도 추천할 정도로 만족하고 다녔던 학교이긴 한데 그래. 가장 큰 이유는 학습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학습 분위기. 애들이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 사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제 내신 따기가 좀 힘들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일정 정말 초반 때는 나오기 힘들 정도의 그런 내신 경쟁이 저희 학년 때는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들이 제 주변 친구들이 정말 모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저랑 친한 친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반 분위기를 보면은 정말
모두 다 모의고사 풀고 있고 약간 그런 거에서 좀 더 자극을 얻어가는 게 있긴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중3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외대부고야? 대진고야? 아, 근데 사실 두 학교 다 뭐 공부 분위기랑 그렇지. 할 수가 없어서 그치. 각자의 제가 이제 자사고는 다녀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대진고에 온 게 후회되진 않습니다. 아, 그래, 맞아. 성적이 안 나와서 고민하는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실 좀 꾸준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내신과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좀 식상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정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1학년 때는 내신이 1점 후반대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학종으로 연고대를 넣을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런 고민하던 시기였는데도 제가 정말 이게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주어지면 좀 열심히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놓지 않았던 게 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의 그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을 보면은 정말 계속 올라가는 상승 곡선이 그려졌습니다. 근데 그게 물론 제 노력도 있었겠지만 이제 내신을 공부하는 와중에 정시로 틀면서 조금 내신을 포기하는 그런 친구들도 나와서 그런 영향도 있어서 내신이 올라갔다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수시에서는 승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 지금 내가 소율이가 지금 한 7번째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질문, 그 마지막 질문에 똑같이 다들 대답을 하는 거야. 후배들한테 절대 내신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냥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포기만 안 하면 그래도 그 결과가 달콤할 거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정답인 것 같아. 아무튼 오늘 인터뷰해줘서 고맙고 고생했다. 네, 감사합니다.